네, 이번 시간에는 개정 과목 유동자산 개정 과목에 대해서 전산 입력, 전산 입력 실습 관련된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 영역, 여기 있는 회계 영역인데 매뉴얼 있죠? 여기 있는 회계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정해 드릴 게 있는데 여기 기초 정보, 그러니까 회계 처음 하신 프로그램 여기에서 기초정보관리 매뉴얼에서 그 다음에 여기 회계 기수 등록을 먼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우리가 바뀔 때마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처음 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회계 기수 등록은 아마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처음 한 번은 회계 기수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 기수 등록 클릭. 그럼 여기 쭉 보면은 연도가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입력되어 있고 이번 연도에 맞춰서 2020년도에 맞춰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행추가. 자, 행추가 눌러서 그럼 이렇게 행추가 추가되고 기수는 관계 없고요. 1, 2, 3기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 기수는 네 번째가 되는 4기가 되겠죠. 그럼 연도 2020년도 2020년도 0101 1월 1일부터 엔터.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에 2020년 2020 12월 31일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1년치 거 월별로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12개월 이렇게 딱 맞춰질 겁니다. 맞춰주시면 쭉 나온 거 확인했으면 요거 저장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저장 해서 클릭.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매뉴얼에 항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주셔야지만 되신다는 거죠. 일단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2020년도 단기분에 대한 회계 기수 등록이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언제쯤 하냐면 연도 바뀐 다음에 1월 1일 그 새해 맞딱 했을 때 한 번만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해당 월별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자료를 등록을 해 가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 개정 과목부터 입력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여기 개정 과목 코드 관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론에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 과목 코드 관리를 가시면 여기 현재 사용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자산, 그다음에 부채 조금 내려오면 여기는 순자산. 이 순자산이라는 거가 자본 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산 이렇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또한 자산은 우리가 또 어떻게 분류됐죠? 1년 이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으면 유동자산. 여기는 유동자산. 1년 이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검정용 우리가 여기 있는 검정용에서 우리가 맞춰가지고 나와 있고 좀 여러분 현장에서 쓰시는 프로그램은 개정 과목들이 좀 많이 더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또 부채도 이렇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또 나눠져 있고 자본은 이렇게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고 자 만약에 여기서 현장에서 개정 과목을 수정을 한다 또는 추가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롭게 만든 거나 또 개정 과목을 맞춰서 입력하는 거는 뭐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개정 과목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는 방법, 기능적인 것만 언급을 설명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유동자산, 그러니까 어디 계정 과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추가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계정 과목 추가하고자 하는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다. 그럼 여기 사이에서 추가하겠다. 그럼 여기 유동자산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여기 신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신규 눌러주시면 이렇게 칸이 번호가 그 코드 번호 그 다음 번호가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딱 쳐주시면 엔터 딱 쳐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미수금 예를 들어서 미수금 입력한다. 미수금 엔터 딱 치면 이렇게 미수금 계정 과목이 네 설정이 딱 되죠. 만들어지겠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 여부를 여라고 체크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또 구분까지 선택해 준 다음에 최종 저장을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에 미수금 계정 과목이 없던 것들이 요쪽에 쭉 계정 과목에 유동자산 밑에 여기 이제 미수금 계정 과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장은 실시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장을 하시면 이게 삭제하는 기능이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저장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계정 과목을 추가를 한다라는 거 기능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거기 때에 따라 맞춰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고 또한 계정 과목 수정한다. 뭐 기존에다가 뭐 수정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에다가 뭐 이렇게 클릭해 놓고 이렇게 클릭해 놓고 그러면 이제 미수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네, 미수 관리비 예치금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여기다 계정 과목 바뀔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수 관리비 예치금 예를 들어서 또 미수 관리비 예치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리비 미수 예치금 이렇게 계정값을 바꾸겠다. 그럼 엔터 딱 치면 계정값이 바뀔 겁니다. 역시 그래서 또 저장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저장하지 않고요. 실습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설명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정 과목은요.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계정 과목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약속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숙지를 하시고 다 공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 하나 바꾸게 되는 굉장히 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건 어려운 거 없는데 이렇게 사용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추가할 때와 만약에 수정에 대한 거를 한다면 그냥 설명 위주로 설명드렸고요. 또한 여기는 적유 거래라고 해서 적유. 우리 자주 쓰이는 적유. 우리 현장에서는 거래 내용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유 관리 딱 눌러서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서 네 취소하시고요. 이렇게 취소하시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은행이다. 그럼 적유 한국은행 계좌에 대한 적유를 자주 쓰이는 계정 과목 적유를 여기 적유 관리 딱 넣어놓고 네 아무것도 없는데 행추가 누른 다음에 여기 행추가 누른 다음에 그 거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 수납액 관리비 들어왔다 이거죠. 관리비 수납했다. 수납액 뭐 입금됐다. 이렇게 내용을 그 거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또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네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점표 입력할 때 이 적용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입력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저장한 거대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공통적으로 이렇게 현장에든 사용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서 자, 삭제할 때는 여기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여기 클릭하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일단 그리고 또 적용 리스트를 적용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 리스트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용 안 하면 그러면 안 하면서 해주면 되고 사용할 거면 사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기능이 우리 계정 과목에 대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숙지하시고 이제 점표 입력에 대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점표 입력 자, 이렇게 기초적인 거 자료에 대해서 입력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점표 관리. 자, 매뉴얼 점표 관리 중에서 근데 점표가 잔액식 있고 뭐 빌딩 있고 계정식 있고 뭐 계단서 뭐 수익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보통 관리비와 관련된 일단 여기 빌딩 같은 경우는 상가 있죠. 상가와 관련된 거래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요거 점표 입력 빌딩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상가는 아니고 우리는 아파트 유지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고 그럼 일반 아파트다 그러면 잔액식, 계정식, 계단서, 수익사업인데 일단 여기 계단서와 수익사업에 대한 거는 수익사업 관련된 거래 일대 입력을 우리가 우리가 그 세무법인 있죠. 기장한 데에서 입력할 때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 보통은요. 우리 관리비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을 한다면 잔액식 아니면 계정식인데 보통은 계정식을만 작성을 해요. 물론 잔액식을 입력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계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점표 입력 계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회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번 당월에 대한 2010년도 자, 10월달 거래로 딱 이게 나오죠. 현재 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수가 딱 나와요. 이게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접속해서 하는 웹 버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짜가 변경되면 그 날짜가 변경되는 대로 이게 점표 입력이 화면이 딱 바뀌죠. 자, 그래서 입력한다 그러면 자, 새롭게 날짜를 입력한다. 여기 신규 있죠? 여기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신규 등록으로 딱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날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 그날 입력하면 날짜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날짜를 우리가 새롭게 날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앞으로 여기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요. 1월달 거래 문제 이제 실습 예제에도 각각 문제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만 1월달 거래 위주로 우리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유동자단 자산 중에서 유동자단 계정 과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결제 수단인 현금과 예금 또 그 중에서도 현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실습 자료에 대해서 거기 있는 자료 보고 쭉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짜는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연도는 2020년도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연도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날짜만 뭐 01, 0월 그렇죠? 또는 02 이렇게 자, 현금 계정 과목부터는 거기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1월 2일로 거래로 쭉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냥 편의상 뭐 원래들은 1월 2일 뭐 쭉 이렇게 날짜별로 해 주셔야 되는데 계정 과목별로 그날 날짜 동일한 날짜로대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자료 보고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겠다 이거죠. 우리 그러면은 날짜 첫 번째 현금 계정 과목에서 분계 실습 1번부터 입력 자료에 대해서 해보시게 되면 자 날짜 1번은 우리가 현금 계정에 대한 거는 1월 2일자 거래 1월 2일자 거래였잖아요. 그럼 여기 날짜를 그대로 1월 2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월 2일 엔터
그러면 전표일자, 그 다음에 회계일자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되는 거고 전표 구분. 자, 여기는 무슨 전표를 입력하실 거냐? 자, 우리 이론적으로 현금 단독거래, 현금 단독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면 출금연표죠. 자, 예를 들어서 출금연표다. 그럼 이게 파란색이 나오는데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다 그랬죠? 우리가 표시해 주시게 되면 자, 우리가 분기에 달 때 어떻게 되겠죠? 차변에 현금 현금 단독으로 지출된 거래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래. 그리고 차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오든 간에 그래서 오든 간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는 입력할 때는 요거 현금 어차피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금 상대표에 있는 계정 과목 요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은 출금연표는 현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지출된 거래라고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입금연표다. 자, 만약에 또 여기는 입금연표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분계상에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차변에 차변에 현금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는 또 어느 과목이 오든 간에 이렇게 현금 단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정 과목 입력할 때는 현금 상대편 계정 과목인 요걸 입력, 계정 과목 입력할 때는 현금이 자동으로 그래서 현금은 이렇게 입금전표로 표시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나오고 현금 상대편은 여기 있는 계정 과목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였죠. 네. 해서 네. 하면 입금전표.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입금전표나 출금전표는 현금 단독거래일 경우에만 그리고 그 외에는 대체전표다 그러면은 어떤 거래일 때 여기 대체전표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되어 있다. 입금전표하고 출금전표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우리 분개할 때 어떻게 표시되는 경우죠? 우리가 차변에 현금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 그죠? 차변에 어떤 과목이 오든 간에 그리고 대변에 또 어떤 과목이 오든 간에 현금과 일단은 관련이 없는 거래죠. 자, 보시면 현금 거래가 현금이 차변 대변이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있는 과목은 그대로 마찬가지. 차변 계정 과목은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입력하고 여기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은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입력 처리를 해 주시면 이게 바로 뭐죠? 현금이 차변 대변에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대체전표로 입력한다. 또한 현금 계정 과목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계정 과목 같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전에 따라서 현금이 인식되는 계정 버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버전에 따라서 있는데 입력이 되면 현금이 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현금이 입력 안 되면 그때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제 입력을 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래 나왔을 때 한번 우리 같이 연습을 해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